네, 이번에 XMPP 관련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컨버전스 UI 개발팀 김주태라고 합니다. 네, 일단 자료 자체는 특별하게 준비를 안 했고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진 PPT 자료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얼타임 맵을 XMPP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네,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XMPP가 메인이 될 거고요. 이제 부제로서 이제 스트로피 JS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XMPP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XMPP의 역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 패스를 하고요. 일단 Extendable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ol이라는 이제 그거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확장 가능한 메시징 그리고 이제 상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XMPP를 써야 되는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제 HTTP API는 이제 잘 쓰고 있잖아요. 근데 HTTP의 폴링 방식은 좀 나쁘죠. 사용자가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서버 응답을 받는 건데, 이제 이걸 써먹기에는 이제 리얼타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리얼타임이랑 이제 얘기가 틀린 부분인 거죠. 그래서 XMPP 기본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네, XMPP 네트워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모든 이제 프로그램이랑 마찬가지로 서버랑 클라이언트의 연결이 이제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요. 서버 하나에 뭐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상호 작업을 하게 될 거고, 특이한 점은 이제 서버에서 서버끼리 또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수신하거나 하는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서버들이라도 같은 XMPP 서버라면은 이제 정의된 이제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뭐 웹메신저 서버라고 하면 이게 구글톡이 될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구글톡에 있는 사용자들, 페이스북에 있는 사용자들 모두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그쪽에서 메시지를 저희 쪽으로 보내거나. 네, 일단 XMPP의 구조 주소 정보를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메인이 있겠죠. 도메인이 있고 앞에 골뱅이를 붙이고 ID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이랑 똑같죠. 근데 여기에 조금 틀린 부분이 이메일 이제 앞에 이런 주소 뒤에 리소스라고 하는 녀석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리소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집에 있는 컴퓨터로 붙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하면서 붙는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랜덤인 값을 넣는다든지, 말 그대로 이제 중복 로그인 같은 거를 체크하기 위한 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XMPP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XML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통신 자체를 XML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XML 스트림, 말 그대로 이제 XML을 이제 주기적 계속 양방향으로 흐르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이해한 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라는 녀석들을 XML로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탠자가 뭐냐? 메시지 스탠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프리젠스 스탠자가 하나 있고 IQ 스탠자가 하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메시지 스탠자가 말 그대로 채팅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거나 하는 스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프롬 누가 보냈는지, 네,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주소 정보가 보이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받는 사람,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일반적인 그냥 1대1 채팅이냐 그룹 채팅이냐 이런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표시하는 거고요. 네, 이제 실제 메시지 바디 부분입니다. 이 메시지 스탠자 자체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고 하지만 지금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 프리젠스 같은 경우는, 네, 현재 내가
자리 비움 상태인지 아니면은 온라인 상태인지 그거에 대한 표시, 현재 상태에 대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걸 활용해서 뭐 친구 추가라든가 뭐 친구 초대 요청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스탠저 자체는 어웨이 상태로 바꾼다. 그리고 대화명 자체를 이렇게 바꾼다 라고 하는 스탠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웨이면은 어웨이, 그리고 show는 말 그대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 정보를 넘기면 서버 쪽에서는 다른 유저들한테 어웨이란, 이 사람은 어웨이 상태이다 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건 말 그대로 대화면이고요. 네, IQ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많이 사용을 못 해봤는데 말 그대로 인포메이션 컬이거든요. 그래서 서버한테 특정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리턴을 해주는 방식.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서버, 오픈파이어 서버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타입은 get. 보통 정보를 요청을 할 때는 그냥 get이라고 해가지고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id가 뭐 거의 임의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되지 않는 임의의 값.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쿼리 부분인데요. 쿼리가 이제 프로토콜에 정의된 게 되게 많아요. 그 부분을 넘기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쿼리 같은 경우는 리턴 값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리턴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서버에서 지금 요청한 사용자한테 결과를 준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디스크 아이디 말 그대로 좀 전에 넘겼던 아이디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넘겼던 아이디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요청에 대한 거고요. 그 요청에 대한 결과로서 지금 이 서버는 이미 인스턴스 메시징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이름은 이제버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특성으로 이제 V카드 템프라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거든요. XMPP 프로토콜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웹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현재 이제 야머, 체스파크, 드롭.io, presently.com 네,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이한 거는 이제 체스파크 같은 이제 체스 게임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네, 양방향 통신이다 보니까 실시간 웹이기 때문에 게임까지도 구현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웹에서 XMPP 프로토콜을 쓰기 위해서는 보쉬라는 서버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네, 이게 말 그대로 네, Bidirectional Stream Over Synchronous HTTP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네, 말 그대로 HTTP 위에서 양방향 통신을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롱폴링 방식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보쉬 서버는 이제 롱폴링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존 폴링 방식과 롱폴링 방식의 차이점은 딱 이 화면을, 이 그래프를 보면, 아니 그래프도 아니죠. 그냥 이 화면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게 사용자 요청, 이게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필요할 때 서버에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한 리턴을, 결과값을 받게 되겠죠. 근데 롱폴링 방식은 거꾸로 사용자가 한번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리턴 값을 계속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묶어놓고 있다가 이 사용자한테 보낼 일이 있으면, 메시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낼 일이 있으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리스폰을 떨구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노멀 폴링 방식과 롱폴링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까 부제로 설명드렸던 스트로피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 중에 하나고요. 네, 이건 자바스크립트 용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문서화가 되어 있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API 문서들은 어느 정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이 부분으로 찾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네, 테스트는 이제 각 브라우저, IE까지도 다 테스트 작동하는 거는 확인을 제가 해봤고요.
아이디는 뭐 다른 건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사이트 중에 체스파크라고 있죠. 요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뭐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스탠즈 IQ라는 서비스랑 스피크라는 서비스도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야머 자체도 이제 스트로피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이런 사이트들이 스트로피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웹에서 XMPP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본 게 XMPP 책 자체를 검색을 해보면 2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트로피에 대한 스트로피를 가지고 XMPP를 소개한 책이 하나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스트로피를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커넥션을 맺어야겠죠. 네, 커넥팅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스트로피를 생성을 해서 커넥션 URL은 말 그대로 아까 잠깐 나왔던 보시 서버 URL이 자동으로 나올 건데요. 그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커넥션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고, 커넥션 객체의 JID, 아까 처음에 보셨던 제버 ID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보셨던 그 자기의 ID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커넥팅 되는 과정에 사용할 콜백 함수를 던져주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트로피가 이제 서버에 리소스에 붙여준다는 개념이고요. 리소스를 쓰게 되면은 특정 리소스에 이제 붙게 되고, 만약에 리소스가 없으면 랜덤한 리소스에 자동으로 붙여주게 될 겁니다. 네. 스트로피 자체가 뭐 이런 방식으로 연결을 시도를 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가장 컨트롤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콜백 부분인데요. 네, 스트로피는 상태 정보를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연결 시도, 그리고 인증 시도, 그리고 인증이 실패할 경우에는 실패했다는 콜백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연결됐을 때는 연결된 콜백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디스커넥팅이랑 뭐 디스커넥티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 콜백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터스 값이 넘어오는데 이게 커넥티드가 되어 있으면 뭐 여기서 이제 내 상태 정보를 온라인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친구 정보를 요청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고요. 네,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수신할 때는 이제 샌드를 많이 쓰는데요. 간단하게 XML 규칙에 맞춰서 샌드만 날려주시면 알아서 XMPP 서버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넥팅은 뭐 말 그대로 끊는 거고요. 네, 그냥 디스커넥트 하시면 이제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방식은 이벤트 드리븐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사용자가 이제 호출하거나 상호작용도 가능할 수 있고, 이제 특정 시간에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탠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벤트를 자체적으로 전달할 때만, 뭐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그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이벤트가 발생이 되겠죠. 저 뭐야? 스탠자? 스탠자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XMPP에서는 이제 스탠자라고 해서 메시지 스탠자, 프리젠스 스탠자, IP 스탠자라고 해서 세 가지 스탠자라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형식에 맞춰서 보내면 XMPP 서버는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다음으로 예제를 잠깐 보시면요. 네, 사용자가 샌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많이 보신 거죠. 그냥 메시지 스탠자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이 스탠자를 서버에 샌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네, 거꾸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수신됐을 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커넥션한테 이제 온 메시지라는 함수로 메시지라는 스탠자가 넘어왔을 때 그 중에서 또 1대1 채팅이라는 타입의 메시지가 넘어왔을 때 온 메시지라는
함수로 콜백을 받겠다 라는 거죠. 핸들러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메시지라는 함수에 메시지가 넘어오면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바디를 실제 메시지 내용을 추출을 하고요. 그걸 화면에 보여주는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되는 간단한 메소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리턴 true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 네, 이 부분 때문에 좀 삽질을 했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인포메이션 쿼리 스탠자를 사용해서 뭔가 서버 쪽에 정보를 요청한다거나 하는 예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정보 같은 게 넘어오는 걸 캐치를 하려면 이제 인포메이션 쿼리를 쓸 거고, 이 정보가 넘어올 때, 그리고 제거 IQ 버전,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마다 이런 형태의 뭐 교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특별하게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뭐 임의로 넣은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리스폰 받는 것도 좀 전에 보셨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타임 핸들러 등록하는 거죠. 100ms마다 send flood라는 이제 메소드를 실행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스탠자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스트로피는 이제 빌더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거는 대부분 스트로피 빌더를 자기 자신을 이제 리턴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jQuery가 가지고 있는 체이닝 방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스탠자는 new strophy builder라고 해서 메시지 스탠자를 넘기고 그 속성들은 투 속성의 이 사용자 ID, 타입의 책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체이닝 속성이 적용돼서 이제 연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차일드 속성을 추가하고 싶으면 C 메소드를 쓰시고 그거에 대한 이름, 속성 값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텍스트 컨텐츠를 넣을 때는 T 말 그대로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넣고자 하시는 텍스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네, C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사용을 안 하긴 안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전 단계에다가 뭐 만든다 라는 개념인데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어서요. 네, 그리고 속성 수정하는 거는 이제 TTRS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차일드로 내려왔으면 이제 동일한 단계에다가 또 다른 엘리먼트를 추가하시려면 업으로 한 단계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 용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예시를 보시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빌더를 사용해서 메시지라는 스탠자를 만들 건데 받는 사람은 someone의 제거 org라는 사용자고요. 1대1 채팅입니다. 그리고 보내고자 하는 body는 hello world라는 이렇게 작성을 하면 하나의 스탠자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네, 말 그대로 이거 자체를 인스턴스로 하나 만들어서 그 커넥션에다가 샌드만 날려주시면 이 사용자한테 이제 이 메시지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뭐 차일드, 텍스트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가서 다시 HTML 넣고 그거에서 이제 속성은 뭐 XHTML 인스턴스 메시지 그리고 뭐 body 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펑션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게 프리젠스 그리고 메시지 IQ 뭐 아까 좀 전에 보셨던 화면이랑 똑같고요. 단지 이렇게 하면은 프리젠스 스탠자가 생성되고 메시지 스탠자, 인포메이션 쿼리 스탠자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그냥 이 스탠자 자체를 넘겨버리게 되면 처음 로그인하고 온라인 상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대부분 최초 로그인 한 후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 스탠자를 넘겨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전에 보셨던 거랑 마찬가지죠. 메시지를 만들 건데 특정 수신자 그리고 1대1 채팅 타입이고 메시지는 XMPP가 언체인어블 메소드가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스탠자가 XML 어떤 형태로 보일 건지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쓰시면 그걸 XML 형태로 지금 콘솔에 뭐 찍는다거나 하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네, 이 트리 자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턴을 해주긴 하는데 돔트리 형태로 해줘서 개발자 도구라든지 하는 데서 이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서버 쪽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서버 쪽이 아니군요. 서버 쪽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슬라이드네요. 네, 스트로피 쪽은 이제 플러그인 형태도 지원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스트로피에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활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트로피 쪽 관련해서 플러그인이 몇 가지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 부분도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이 됐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뭐 마이 플러그인을 만들고 이니셜라이즈 메소드를 넣어주고 하면은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개발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좀 살펴보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 만든 분이 이제 여기 identity.ca에서 뭐 블로깅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게 뭐 엑스패스를 매칭시켜주는 거, 스트로피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뭐 아직은 뭐 안 된다는 얘기겠죠. 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저희는 활용하는 입장에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멀티 세션 프로블럼이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세션 관리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사용할지도 모르는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지금 당장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뭐 스펙인가 보네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다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죠.